혁신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업가들을 보면 특이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평범하게 보기 어려운 굉장히 고압적인 성향이나 몽상가적인 기질이나 혹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집착하는 궁극의 완벽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척을 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 쎄하지만 남들이 다 칭송하는 큰 이상은 존재하지만 실체는 허상인 그런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업가와 전 세계를 속여먹는 사기꾼,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재 비즈니스 리더로 칭송받다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락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가, 사기꾼 한 끗 차이라는 주제로 세상을 속였던 4명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한때 여자 스티브 잡스라 불렸던 엘리자베스 홈즈. 그녀는 단 한 방울의 혈액만으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라노스의 기술은 완벽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2022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텍사스 여성교도소에서 복역하여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와 서류 작성 작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내며 잡스의 여성 버전으로 칭송받던 그녀를 실리콘밸리가 믿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 천연가스 기업이었지만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한 앨론의 전 부사장으로 의회 내 위원회 직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상류층에 속하는 엘리트 가정 출신지만 어릴 때부터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홈즈는 학교를 중퇴하고 메디컬 스타트업인 테라노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피 한 방울로 모든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에디슨 키트를 발명하고 의료계의 애플이라는 칭송을 받고자 했죠. 에디슨 키트가 공표되자 테라노스는 미국 최고의 메디컬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5년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는 90억 달러로 평가되며 포브스는 엘리자베스 홈즈를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자수성가형 여성으로 손꼽았지요. 그녀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포브스는 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홈즈는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면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최정상급 연예인의 버금가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랜 기간 테라노스를 정밀 취재한 결과 에디슨 키트가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 오직 16종에 불과하다며 테라노스의 기술은 거짓,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폭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을 사용해 정밀한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주사기 한 대 분량의 피를 채열해야 하며 그렇게 받은 정밀 진단 결과도 통계적 의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0원으로 추락했으며 이에 따라 홈즈 대표의 재산도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실체가 드러난 지금은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애플 TV에서도 다루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앤 해서웨이가 그의 아내이자 동업자로 등장하죠. 공유 오피스의 혁명이라던 위워크. 창업자인 애덤 노이만은 위워크를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혁신적인 커뮤니티로 포장하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세련된 도심 사무실에서 커피는 기본이고 맥주를 마시며 일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무공간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그럴듯해 보였고 2018년 뉴욕 5번가 랜드마크 건물 로드앤드 테일러를 사들이며 위용을 과시합니다. 2019년 기업 가치는 무려 470억 달러까지 치솟았고 벤처계의 거물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50억 달러를 직접 투자까지 하게 됩니다. 부동산 재임대업이라는 본질은 노이만의 달변,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감, 미래 업무 방식이라는 환상, 그리고 제로 금리 시대 광기 어린 투자 붐에 가려지게 된 것이죠. 2019년 애덤 노이만은 기업 공개를 위해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지만 190억 달러의 부채가 공개되면서 IPO에 실패,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게다가 노이만이 투자자 돈으로 흥청망청 파티를 열고 개인 비행기에서 마약을 일삼으며 소유 부동산을 위워크에 장기 임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지요. 위워크는 팬데믹 시기 마지막 저금리를 이용해 투자 수혈이 가능했고 2021년 기업 인수 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상장에 성공합니다. 이때 위워크에 140억 달러, 무려 18조 원 이상을 투자한 손정혜 회장은 위워크 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회고했듯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도 뒷받침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2024년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을 시작하며 이지머니 시대도 끝이 나니 사무실을 임차할 스타트업도 줄어들게 되고 팬데믹이 끝나도 여전히 재택근무 트렌드가 이어지게 되면서 위워크는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덤 노이만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엄청난 자금을 수혈해준 소프트뱅크 상대로 내 돈 내놔라며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참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한때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거라던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은 수소 트럭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며 GM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의 트럭은 언덕에서 굴려내려오는 장면을 촬영한 것뿐이었죠. 2015년에 설립된 니콜라는 수소 전기 트럭 기술을 앞세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고 2020년 상장 후 시가총액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하며 자동차의 명가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미완성 기술이 드러나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그룹인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 역시 이를 믿고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니콜라 지분을 확보했지만 가짜 기술, 거짓 홍보 등 여러 논란으로 결국 지분 전량 매도, 원금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최종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술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홍보만 해서 주식을 팔아먹는 회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연료전지, 배터리, 수소 생산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독자 기술을 가진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정작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주행 영상, 배터리 기술 거짓 홍보, 가짜 공장 논란, 수소 생산 능력 논란, 경영진 인사 논란 등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요. 창업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턴은 기업 설명회용으로 공개한 수소 트럭 영상이 사기라고 밝혀지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트레버 밀턴은 니콜라 이전에 해왔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니콜라에서의 행보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유필라닷컴, 디아이브리드, 블루젠테크 등 밀턴이 했던 여러 사업과 회사들은 혁신적인 원천 기술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실체가 없었고 수많은 소송을 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당하며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창업자의 과거 행적과 니콜라의 행태를 보면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한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의 스케일이 너무나 크지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투자가 급부상하면서 이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며 회사 이름까지 같은 사람에서 따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기 행각으로 주식이 폭락하면서 결국 2025년 2월 니콜라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물은 한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바로 루나의 권도영입니다.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던 똘똘해 보인 이 남자는 테라폼 랩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이라던 테라와 루나, 가상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블룸버그 보도로 테라가 이더리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디파이 플랫폼으로 떠오른다 하여 큰 관심을 받게 되며 심지어 2019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발행한 스테이블 토큰과 지급 보증을 위한 루나코인은 매번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국 블록체인을 선도한다라는 칭송을 듣게 되죠. 권도영은 이를 통해 400억 달러 약 5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 5월 안정적인 코인이라던 테라가 갑자기 폭락했고 이를 지탱하던 루나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먼저 루나와 테라는 서로 연동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테라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만약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2022년 5월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테라의 핵심 디파이 플랫폼 앵커 프로토콜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복구하려고 루나를 계속해서 찍어냈는데 이게 오히려 루나의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됐습니다. 결국 루나의 공급량이 하루아침에 수조 개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거의 0원이 되어버렸죠. 한순간에 60조 원이 증발하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막대한 손실을 받고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 사태 이후 권도영은 해외로 도피했고
전 세계 수사기관이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한때 혁신적인 사업가로 불렸지만 결국 사기꾼으로 몰락했습니다. 과연 사업과 사기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